K2는 베이스 캠프로 가는 초입부터 험하기로 소문나 있다. 부산 원정대는 사막과 빙하를 가로질러 도로 2 캠프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아직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은 K2. 하늘의 절대 군주 K2를 향한 도전은 바로 지금부터다. 자연이 빚어낸 완벽함을 보여주는 히말라야. 바라만 보는 이들에겐 그저 아름다운 대상이지만 등반가들에겐 숨막히는 도전의 대상이다. 콩고르디아로 향하는 길에 가셔브럼 사봉이 그 위용을 드러낸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산은 서서히 제 색깔을 내기 시작한다. 이른 새벽부터 등반에 나선 대원들과 포터들. 다시금 고행길의 시작이다. 히말라야엔 길이 따로 없다. 때문에 길 없는 길을 가야 한다. 도로2 캠프에서 출발한 대원들. 오늘의 목적지는 콩고르디아 캠프다. 가는 길에 거대한 빙탑이 길을 가로막는다. 포터들은 변변한 등산 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미끄러운 빙벽을 오른다. 조심해야죠. 짐을 실은 말들은 빙탑을 넘을 수 없어 한참을 돌아서 간다. 히말라야 14조와 완등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K2를 3번째로 도전지로 정한 부산 원정대. 홍보성 대장을 포함한 7명의 대원들은 지금까지 별탈 없이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다. 콩고르디아 지역에 위치한 산군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거대한 산군을 돌아가면 K2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대원들이 발토르 빙하의 중심부로 들어섰다. 빙하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함께 고소 증세가 서서히 시작되는 지점이다. 부산 원정대 7명의 대원들은 K2 원정에 대비해 지난 1년 동안 치밀한 준비와 강인한 체력 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고소 증세는 대원들도 피할 수 없다. 고도가 높은 산에서 산소를 충분히 호흡하지 못해 발생하는 고소증은 처음엔 두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다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히말라야를 처음 찾은 막내 박주원 대원은 이 모든 상황과 풍경이 그저 막막하다. 태어나 이렇게 높고 거대한 산을 본 것도 처음이요. 산을 타면서 이렇게 힘들어 본 것도 처음이다. 전혀 색다른 분위기, 장관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큰 산도 본 적도 없었지만 보니까 참말로 좋습니다. 좀 마음이 새롭습니다.
가면 갈수록 길은 점점 더 험해지고 대원들의 호흡도 거칠어진다. 이 길은 어디까지 이어진 것일까?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설벽은 공포감을 자아낸다. 이 거대한 봉우리들 중에 K2는 아직까지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산이 사람들에게 오름의 대상이 된 건 불과 200여 년 전. 그것이 도전과 모험의 대상이든 혹은 삶의 터전이든 사람들에게 히말라야는 여전히 범접하기 어려운 신들의 영역이다. 원정 시즌이라 구조 헬기가 자주 모습을 보인다. 특히 K2 등반 코스에서 사고가 빈번하다. 목숨을 내놓고 나서야 하는 일. 왜 이 험한 길을 굳이 가려는 것일까? 산이 거기 있어 오른다는 조지 말로리의 말처럼 대원들은 산을 타는 것이 그저 운명이라고 믿고 있다. 스스로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포기도 좌절도 있을 수 없다. 왜 멈추세요? 지금 힘이 좀 듭니다. 지금 고도가 4,500 정도 되는데 지금부터 고소증이 오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의 두통하고 지금 천천히 쉬었다 가는 게 고소를 적응하기 위해서 천천히 쉬었다 갑니다. 뭐 천천히 적응하면서 오고 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설산에서는 스노우 샤워라 불리는 작은 눈사태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다. 히말라야의 산은 알 수가 없다. 처음 몇 번은 멋모르고 덤비다가도 그 실체를 경험하고 나면 어느 누구도 무모하게 뛰어들지 못한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산을 오르려 하지도 높이로 계산하려 들지도 않는다. 이들에게 산은 그저 경외의 대상일 뿐이다. 대원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대원들은 대부분 고소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어차피 지금 오늘 저녁에는 브로드피크 저기 베이스 캠프에서 합류하게 되니까요. 대원들마다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각자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페이스를 오버해가지고 고소가 오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 탈출할 수가 없어요.
이 길에서는 위성 전화는 물론 무전기 사용도 안 돼 외부와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다.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어떻게든 캠프까지는 이동해야 한다. 선두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것일까? 오늘의 목적지인 콩고르디아 캠프는 앞에 있는 크리스탈 산군에 가려 위치가 전혀 가늠되지 않는다. 가는 길의 모습을 드러낸 미터 피크. K2는 미터 피크를 포함해 7,000m급 봉우리들을 신하로 거느리고 있다. 그래서 K2를 일컬어 파키스탄 사람들은 하늘의 절대 군주라 칭송한다. 여덟 시간의 고행 끝에 대원들은 콩고르디아 캠프에 도착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고진 소감이 어떻습니까? 지금 카라반 시작한 지 8일째네, 그죠? 카라반 시작이 8일째. 오늘 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9시간 정도 지금 카라반 했는데 드디어 K2 모습이 나타났네요. 드디어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K2의 발 밑에 들어섰다. 산중의 제왕 K2. 그 주변으로는 세계 제12위 봉인 브로드 피크를 비롯해 해발 7,925m의 가셔브롬 4봉, 황금의 옥좌라는 별명을 가진 발토르 캉리, 비니 피크, 미터 피크가 K2를 호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피크가 K2의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 숱한 히말라야 고봉들을 굽어보며 하늘의 절대 군주로서의 위엄을 보여주는 K2. 대원들은 K2에 도전하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선다. 어느덧 발투르빙하 최상류까지 도달했다. 카라쿠람 산맥에서 흘러내린 지류들이 모두 이곳에서 하나로 뭉쳐진다. 짙은 기류에 둘러싸인 K2는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다 보여주지 않는다. 브로드피크 일본 캠프에 도착했다. 일본 원정대가 처음 개척해서 이름 붙여진 야영지다. 이들 갈 그 베이스 캠프지는 5,140m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350에서 한 400m. 뭐 하루에 단시간에 그 올리는 높이는 좀 한 400m로 무리는 있지만 그동안 대원들이 고소 적응을 잘 해줘가지고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종착지인 K2 베이스 캠프로 가는 길. 대원들은 거대한 발토르 빙하 속으로 들어왔다. 그 길이가 장장 57km에 달하는 발토르 빙하는
사시사철 거대한 빙하를 이루는 만년 빙하지대로 끊임없이 얼고 녹기를 반복한다. 빙하가 녹으면 땅의 무게압력이 줄어들면서 융기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 이곳의 땅은 매년 조금씩 솟아오르고 있다. K2 오른편에 위치한 해발 8,047m의 브로드 피크. 발티어로 넓은 눈의 산이라는 뜻을 가진 브로드 피크는 1957년 단 4명으로 구성된 오스트리아 원정대에 의해 초등됐다. 올해도 브로드 피크를 등정하기 위해 파키스탄, 러시아 등에서 많은 원정대들이 이곳을 찾았다. 멀리 브로드 피크 정상을 향해 오르는 등반가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들의 정상 등정을 기원하며 부산 원정대 대원들도 마음을 다잡는다. 브로드 피크 캠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K2 베이스 캠프가 있다. 해발 5,130m K2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다. 부일간의 고된 캐러번을 끝낸 포터들. 이곳에서 포터들은 그동안 일한 대가를 받는다. 그 전에 짐을 제대로 갖고 왔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포터들의 하루 일당은 6,000원. 9일간을 일했으니 우리 돈으로 54,000원 정도를 벌어간다. 올해도 운 좋게 반년치 생활비를 번 포터들. 그러나 다음 원정 시즌에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이제부터 모든 일은 대원들의 몫이다. 텐트 설치를 위해 바닥을 다지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다른 나라 원정대들은 벌써 자리를 잡았다. 이번 시즌에는 한국 원정대를 비롯해 모두 7개 나라 팀에서 K2 정상 등정에 도전한다. 변덕스러운 히말라야의 날씨. 어느새 눈이 내린다. 텐트 안에서는 요리가 한창이다. 입맛이 일어나가지고 김치국 끓이고 있습니다. 실력을 발휘해 집에서 먹던 맛을 내본다. 따뜻한 밥과 국. 대원들에겐 그야말로 진수성찬이다. 다음 날 K2 정상엔 구름이 여전하다. 이 거친 히말라야에 적응하기 위해 원정대는 과학적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예전에는 발전기를 지고 올라왔지만 지금은 태양열을 이용한다. K2 베이스 캠프에 태극기가 내걸렸다. 한국 산악계의 새로운 역사가 이곳에서 쓰여질 것이다. 높이로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지만 정상 등정은 가장 어렵다는 K2. K2는 부산 사나이들에게 과연 길을 열어줄 것인가?
대원들이 짐을 꾸린다. 야, 산소는 오늘 가면 되겠지? ABC 전진 캠프를 설치하러 가는 길이다. 베이스 캠프가 원정대를 총괄 지휘하는 곳이라면 전진 캠프는 정상 공격을 위한 전초 기지인 셈이다. 하여튼 그래버스가 변경됐다니까 그까지 가보고 만약에 갈 수 있으면 가고 안 되면 뭐 대포하고 프리즈. 자, 프리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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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조심해라. 전진 캠프 설치에는 대원 3명과 실파 3명 그리고 고속 포터들이 함께 나섰다. K2 전진 캠프로 가는 길은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다. 거친 바위들로 이루어진 너덜지대에 곳곳에 눈이 얼어붙어 만들어진 빙탑이 길게 늘어서 있다. 대원들이 가던 길을 멈춘다. 쌓인 눈 속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죽은 이의 사체. 손은 그대로 있대. 입은 옷을 보니 꽤 오래전에 사고를 당한 듯하다. 오래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또 내려온 것 같아. 여기 잘린 게 있다 이게. 히말라야 사람들은 산에서 죽은 사람은 절대 만지지 않는다. 산의 신이 그 영혼을 거둬들이는데 방해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저 묵묵히 영혼이 편히 쉬도록 기도할 뿐이다. 대원들이 어려운 구간에 들어섰다. 빙하가 급격히 방향을 틀거나 눌러지면서 얼음이 심하게 갈라지고 솟아오른 이른바 세락지대다. 세락지대는 곳곳에 깊게 패인 틈, 크레바스가 숨어있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거친 바람과 오랜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 히말라야의 또 다른 모습이다. 해발고도 5,400m, K2 전진 베이스 캠프 자리에 도착했다. 저 서사면 경계지역 따라서 계속 치고 올라가고 저 지금 가스가 끼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저 위에 시원이 됩니다. 생각보다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군요. 돌에 연결하지 않으면 텐트가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거세다. K2 전진기지가 어렵게 마련됐다. 본격적인 등정에 앞서 라마제를 지낸다. 무슬림인 파키스탄인들은 불교의식인 라마제를 지내지 않지만 네팔에서 온 실파들을 위해 마련됐다. 신의 허락이 있어야만 정상을 밟아볼 수 있다는 K2. 대원과 실파들은 K2의 신이 자신들을 허락하길 기원해 본다. 흰 밀가루를 뿌리며 서로의 안전과 무사 등정을 격려하는 것으로 라마제는 끝이 난다. Good luck para sa
K2를 향한 정상 공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 K2 2007년 베이스에는 저희 부산팀뿐만 아니라 뒤에 보이는 것처럼 미국 팀, 체코, 러시아 팀 해가 총 7개 팀이 지금 베이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예능과 달리 그 남동릉인 아브르찌에는 지금 저희 팀이 작업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팀들은 서벽, 동벽, 그다음에 그 바스크 루트 다 이렇게 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팀은 그 먼저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러시아 팀하고 미국 팀이 그 따라 붙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 뭐 경쟁도 되겠지만은 같이 그 도와가지고 코오퍼레이트 해가지고 같이 다 같이 등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지금 얘기를 해놨고 저희가 먼저 작업을 내일 아침에 등반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날씨는 겠지만 K2는 여전히 구름에 둘러싸여 있다.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지체할 수만은 없는 상황. 대원들의 K2를 향한 도전이 시작됐다. 부산 원정대가 오를 코스는 K2에서도 위험하기로 악명이 높은 남동릉 코스. 전혀 루트가 개설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원들이 경사진 설벽에서 로프를 깔며 루트 개척에 나선다. 아차하면 수백 미터 나락으로 떨어지는 곳. K2는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 선두에 선 대원이 로프를 깔아 줄을 내리면 뒤따르는 대원은 주마 등강기를 이용해 오른다. 사다리를 동원해야 할 정도로 경사가 심한 구간. 설상가상으로 날씨마저 변덕을 부린다. 짙은 기류로 인해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하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날씨가 화창해지는가 하면 금방 구름이 몰려온다. K2는 주변 산에 비해 더 높이 솟아있기 때문에 강한 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짙은 구름띠가 수시로 생기는데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구름 돌풍이 등반가들의 발목을 잡거나 죽음의 나락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구름이 잠깐 거칠 때면 대원들의 마음이 조급해진다. 조금이라도 빨리 로프를 깔아 길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금 모습을 감춰버리는 K2. 길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듯하다. K2 등반에서 가장 힘든 점은 이처럼 기후 변화의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원정대들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악천후 때문에 종종 위험한 고비를 만난다. 일명 죽음을 부르는 산 K2. 그 험악한 별명이 말해주듯 K2는 어느 한 구간도 쉽게 길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번 부산 원정대가 K2 등정에 성공할 경우 국내 원정대로는 6번째, 개인으로서는 21번째가 되는 셈이다.
과연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K2가 아예 문을 걸어 잠궜다. 대원들은 이곳에서 캠프 1을 설치하기로 했다. 생각보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에베레스트에 노스콜 올라오는 그런 기분이었었고 돌소리 많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좀 우려됐고 그리고 브로드피크에서 큰 눈사태 나고 이래가지고 좀 긴장도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힘들지만은 캠프에 올라오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적응을 잘해가지고 등반이 잘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눈사태로 쓸려갈 위험이 있어 텐트는 로프와 연결한다. 배낭 풀 자리도 하나 없어요. 와, 힘들어요. 7시간 꼬박. 발토르 산군이 어느새 발 아래에 놓여 있다. 입맛은 잃은 지 오래. 그러나 내일 등반을 위해 억지로라도 먹어둬야 한다. 이거 보셨습니까? 꼴뚜기인데 얘가 어떻게 헤엄을 쳐가지고 6,700까지 올라왔어요. 대단한 등용을 했으면 아무래도 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술이 타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입이 따가워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고소해서 이렇게 밥하고 꼴뚜기 젓갈하고 이렇게 또 고추장 젓하고 이렇게 육개장을 해가지고 먹습니다. 내일 아침도 뭐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메뉴에서는. 김치, 고추장. 대원들은 해발 6,700m에서 하루를 보냈다. 또다시 시작된 정상 공격. 대원들은 캠프 3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캠프 4로 향하고 있다. 그런데 순식간에 몰려든 지트기류로 그동안 설치한 캠프며 장비가 다 쓸려가 버렸다. 지금 보시다시피 텐트가 날아갈 정도로 캠프 3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베이스로 가야 됩니다. 베이스 가서 푹 쉬고 날씨를 다시 보고 보충을 해서 다시 등반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 예, 캠프에 텐트가 다 바람이 날아갔는지 눈이 오쳤는지 확인이 안 돼요. 대원들은 일단 전진 캠프로 철수해야만 했다. 악명 높은 K2를 경험하는 순간이다. 지금까지 이 산에서만 6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음을 맞았고 그중 한국인도 4명이나 된다. 다시 정상 공격이 시작된 순간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셀판 이마가 루트를 개척하던 중 실족사한 것이다. 지난해 부산 원정대와 에베레스트도 같이 등정했던 이마. 결국 이마는 산에서 생을 마쳤다. 이마를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었다. 마음을 다잡은 대원들이 K2 공격에 나섰다. 살을 에는 추위와 희박한 공기, 생명을 엄습해오는 공포. 그 난관을 헤쳐가며 대원들은 정상을 향해 오르고 또 올랐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실존의 땅.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산. 그곳 K2에 부산 원정 대원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높디 높은 K2 정상에 섰다.人情似流水，流到我心却是泪。爱一回，痛一回，离别能较长春节。 네.